10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천구 나라 얘기했는데, 천구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봉황의 나라, 세의 나라. 그래서 우리 조선을 옛날에 세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이제 소 황제가 뒷산에 올라가시면은 많은 관료들이 따라 올라가는데 결국 그 산이 하얗더라 그 나와요. 그러면 왜 나라 이름은 천구인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산이 하얗게 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하얀 옷. 그래서 백이민족이라 그래요. 천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라는 호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간 뒤에 보면 봉황도 세고 대신 이제 각 강요들이 다 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새는 매, 그리고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맡은, 소위 말하자면 요즘 방송국이라든지 매스콤 그런 역할을 맡은 새는 종다리,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는, 서로 종적 획적으로 연락을 해주는 그 새는 제비. 그래서 오늘날 우체통 그 트레이드 마크가 제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농사 짓는 것은 뻐꾸기, 뚱북새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과학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닭. 그래서 이제 모두가 새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봉조는 새의 나라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직책이 모두 다 이제 직책을 자귀라 그래요. 자귀. 자귀가 임금이다 또는 그 군수다. 이제 황제 밑에 다들 직위가 있잖아요. 그 직위를 작자를 써요. 근데 그 작자를 쓴 것을 훗날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벼슬작자를 쓸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천구 나라, 동방 군자지국의 나라가 썼는데 그 글자를 감히 우리가 같이 쓸 수가 없다. 우리는 벼슬관자를 쓴다. 그리고 벼슬관자를 만들어요. 꼭대기 없는 간머리를 만들어가지고 벼슬을 줘요. 그래서 벼슬관자를 쓴다 하는 기록을 공자가 남겨놔요. 그래서 역시 이 천구나라, 조선의 옛 이름인데 그 천구나라라고 하는 데는 권위가 있어서 공자가 감히 직접 그 문자를 안 쓰고 바꾸는구나. 또 공자가 바꾼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이족을 할 때 이 자가 큰 대자처럼 생겨가지고 활국자가 속에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활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그래서 궁인이다. 또 큰 대자가 있어서 대인이 다 활을 쏜다.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그 뜻이 보면 2000년 전에 만든 그 옥편, 설문해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 자를 써놓고 뭐라고 했냐면 어진 사람이 자비로움을 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살기 좋은 나라, 소위 말하자면 이 평화의 세계로서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자다. 그래서 그 이자를 어질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자를 놓고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군자라야 이런 의를 행할 수 있는 이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이자를 감히 쓸 수는 없다. 써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어질인자를 새로 만들어요. 어질인자를 사람인 변에 두 이자를 쓴 거죠. 그걸 어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질인자를 공자가 만들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질이자는 대단히 권위 있는 동방 군자지국의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대주의 할 때 중국을 상황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속국가처럼 행세할 때 소위 조선왕조
조선왕제가 다 배려본 거예요. 우리 역사를. 이 조선왕제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랑캐라 그런다. 그래서 오랑캐 이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글자가 둔갑한 거죠. 어질 이자가 오랑캐 이자로 바꿔졌어요. 그것이 사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일 할 때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소위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한 패거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미국한테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막 사신들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부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대주의 근성인데 그 사대주의 근성을 민족의 보수파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순이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것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보수가 되는 거지. 바로 말은 보수라고 하면서 매국행위를 하거나 사대주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구 나라에서는 어질 이자를 썼고 그 어질 이자를 쓴 사람들은 군자에 있고 그 군자 수준에 있는 그 글자를 감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질 인자를 새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 그리고 벼슬관자도 우리는 그 자귀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귀는 동방 군자지국이 하는 거니까 그것을 모양을 내서 우리는 벼슬관자를 쓴다. 벼슬관자는 수준이 낮은 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 속에도 그 무게와 가치와 그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자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 왜냐하면 한자는 조선 글이고 조선 사람들이 만든 글자지 중국 사람들은 빌려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최고의 역사책이 사기인데 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본시 문자가 없어서 이 토바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글자를 차용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는 우리 글자이기 때문에 모택동이가 왜 우리는 글자도 없냐? 이 조선 사람들 동이족의 글자를 빌려 써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쉽게 만든다고 5천자의 간체를 만들었어요. 약자죠, 약자. 그래서 모택동이가 자기 것을 만든다 해가지고 간차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간차는 쓰긴 쓰는데 그것 갖고는 일을 못해요. 왜? 뜻이 없어. 뜻글자가 뜻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양으로만 만들었지 소리글자도 아니고 뜻글자도 아니고 어정쩡해서 약차, 간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전망이 없어요. 오히려 6만자를 다 배울 수 없으니까 5천자로 한다 했는데 5천자를 배운 사람들이 6만자를 다시 공부를 해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황의 나라였고 조선의 옛 이름은 청구였고 그 청구는 흰옷을 입었고 우리가 동방에 해 떴는 나라에 흰옷을 입은 동이족이다. 그래서 백이민족 또는 동이족 또 동방 군자의 나라 나침의 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그 언어적인 수준이 높다 하는데 그 높은 수준은 바로 무엇에서 나오냐면 이 소리글자에서 나와요. 소리글자로 한글이 있고 뜻글자로 한문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4,0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글 역사가 4,300년이라는 거 모르죠. 지금 4,300년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